믿기 힘든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에덴의 동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그 위치.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들은 동쪽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서쪽의 시선으로만 이 문장을 읽어왔죠. 그런데 지금 한 유학생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낡은 두루마리 한 장이 이 오래된 해석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하늘로 열린 땅, 이 문장은 우리를 한반도와 만주의 깊은 뿌리로 이끌고 고조선 신화 백두산 숙의 생명나무까지 하나의 퍼즐처럼 놀라운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것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장 하나, 먼지 쌓인 서류 하나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고문서관. 늘 그렇듯 조용했고 안쪽 창틀엔 햇빛 대신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학교 조교 일을 겸하면서 필사본을 정리하는 건 제 일상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뭔가 달랐습니다. 구석진 서가 한 켠, 사람 손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듯한 서류 상자 안에 있던 그것. 말라붙은 양피지 위엔 흐릿하지만 선명한 붓터치가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필사본의 마지막 장,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에덴의 동쪽, 하늘로 열린 땅.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학문적 호기심이나 단순한 발견의 기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문장 아래에 적혀있던 단어. 케덴, 히브리어로 동쪽 혹은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어요. 동쪽. 그냥 해가 뜨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했던 공간. 에덴,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의 시작점이자 중심. 그런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그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림아, 이 성경은 말이지. 그냥 서양 사람들 이야기 아니란다. 옛날 우리네도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어린 시절, 오사카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겨울이면 기름난로 위에 고구마를 구워주시던 할머니 무릎 위에서 저는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죽희죽 웃는 얼굴과 신의 동산이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맞물리던 그 기억은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의 고문서관에서 그 기억이 갑자기 눈앞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항상 어떤 갈증 같은 걸 안고 살아왔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 제 뿌리에 대한 갈증이었죠. 일본에서 제1이라는 정체성으로 자라며 겪은 이방감, 어중간한 위치. 그럴수록 제게 조상, 기원, 기억이란 단어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경고고학을 택했는지도 몰라요. 언젠가부터 저는 성경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득문득 한반도와 아시아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신화, 제사문화, 홍산문화에서 출토된 유물들. 마치 누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 흔적들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던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 클릭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그 문서를 그냥 미분류 문헌이라며 넘겼겠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누군가가 남긴 편지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누군가가 떠났고 그 발자국은 우리 땅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직감. 그 직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도, 강의를 듣는 순간도, 심지어 거리를 걷는 그 짧은 순간마저도 제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어요. 에덴의 동쪽, 하늘로 열린 땅. 그 땅은 어쩌면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이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혀졌고 감춰졌고 더 이상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곳. 그렇게 저는 그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잊힌 에덴의 기억을 따라 동쪽 끝, 우리 민족의 기억이 잠든 곳으로.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단순한 은유일 수도 있었고 케덴이라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그 불씨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엔 논문 자료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제 눈은 다른 데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도, 고대 근동과 아시아 전역을 잇는 문명 발생지대의 흐름.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강들의 계보를 따라 자연스럽게 동쪽 끝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무언가 중요한 조각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 중엔 늘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신이 내려오던 그 나무 신단수. 그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가 어쩌면 같은 상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의 전율이 일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지 않게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는 이걸 밝혀야 한다는 식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달까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건 책 속의 문장들 하나하나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잃어버린 지도의 빈칸들에 어떤 낡은 기억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덴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기억 속에 살아있는 정신적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정신이 이 땅 어딘가에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다면 그건 단지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할 정체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삶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며칠 뒤였어요. 누나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림아, 너 진짜 그 얘기 믿어? 나도 최근에 홍산문화 쪽 자료를 정리하다가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았어. 신단수, 옥기, 원형재단. 이거 다 그냥 우연이야? 우리 누나는 서울에서 민속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좀 회의적인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그녀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녀가 보내준 자료엔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고조선 신화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 생명의 나무 신단수, 그리고 단군의 삼신숭배 사상.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들과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나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교회 하나. 그곳에 계신 정도현 목사님은 누나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고 고대 문서를 오랫동안 수집하고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두루마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이걸 본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상자 안에는 청동빛이 도는 금속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름은 약 30cm. 중심엔 마치 나무처럼 뻗은 문양이 있었고 가장자리는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백두산 인근 폐사지에서 발견한 거다. 이걸 보고 나서 평생을 이 문양의 뜻을 찾는 데 바치셨지. 저는 그 금속판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양은 제가 고문서에서 본 생명나무 상징과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존재했던 장소, 기억의 기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나와 함께 만주 일대의 유물과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홍산문화의 옥기, 제사단 유적, 생명나무와 같은 상징체계, 고대 수계 구조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처럼 성경의 이야기와 겹쳐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흐름이 동쪽 끝으로 한반도와 백두산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더 파고들수록 이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매일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화를 뒤쫓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안에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홍산문화 유적지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옥기들. 그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재의 기구들 지팡이, 성배, 제단의 구조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누나는 저에게 한 장의 고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세로로 긴 고지도였는데 거기엔 뜻밖에도 산해경에 나오는 신성한 산들과 함께 천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도 봐. 백두산 아래 정확히 이 좌표에 표시돼 있어. 천재단. 하늘에 제사 드리던 장소였대. 지도 속 천재단. 그 위치는 백두산 천지 근처,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곳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백두산 일대에 흐르는 4개의 큰 물줄기. 성경 속 네 강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 그 구조와 지형적 흐름이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강물은 원형의 산에서 뻗어나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고 중심엔 물의 정원이라 불리는 습지가 존재했죠. 그 순간 제 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원형 정원의 구조,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있었던 중심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누나는 민속 기록들을 추적했고 저는 히브리어 문서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하나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에서 4강이 흘러나오니. 그리고 그 시작점은 단순히 유프라테스 강 인근이 아닌 어쩌면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동쪽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 인식이 서쪽 중심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늘 존재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교수님께도 중간중간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교수님도 결국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림, 내가 가진 직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조심해라. 내가 건드리는 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무언가 단순한 발견을 넘는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절대로 멈춰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속판, 홍산문화, 백두산 수계 구조, 성경의 4강.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가설을 넘어서 하나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자. 내가 찾은 것,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세상에 알리자. 논문 제목은 에덴의 동쪽 고대 성경 기록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지리적상 징적 연관성.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내 입장을 담았어요. 자료의 출처, 지도, 금속판 사진, 그리고 비교 분석표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정리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결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의 회복이다. 그런데요. 논문을 학회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갑자기 학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하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수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회의실 안은 냉랭했어요. 하림 군, 이건 신학적 역사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근거가 너무 직관적이에요. 상징을 과잉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학문이 아니라 음모론입니다. 순식간에 저는 이상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고문서관 출입 권한도 일시 정지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두루마리는 검토 필요라는 명목으로 다시 봉인되었고 목사님께 보냈던 금속판 사진도 외부 유출 우려로 회수 요청을 받았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찾아내고자 했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하림아, 혹시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누나도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에겐 그런 말조차 멀게만 들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 그러다 우연히 교수님 방에서 듣게 된 통화 내용. 이스라엘의 고고학 연구소, 그리고 유럽의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는 일부 보수적 기관들이 이 주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이야기였다는 걸. 에덴이 동양에 있었다는 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해석의 중심이 바뀐다는 뜻이야. 지금까지 서구가 쥐고 있던 성경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야.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어. 그 금속판 어디서 났다고 했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목사님 댁에 가기 위해.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 산골. 익숙한 길, 오래된 나무 울타리, 그리고 조용히 빛나는 작은 십자가. 정도현 목사님 댁은 그대로인 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널려있던 장작더미는 흐트러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문을 열자 싸늘한 기운이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항상 풍기던 따뜻한 된장국 냄새도 벽난로 소리도 사라지고 거실 테이블 위엔 급하게 남긴 듯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림아. 누군가 다녀갔다. 금속판은 더 이상 여기에 없어. 너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건 너의 길이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다녀간 걸까요? 왜 금속판이 사라진 걸까요? 서랍은 열려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고지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백두산 일대의 고지도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책꽂이 및 반쯤 열린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 뭉치와 함께 누군가의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문양 도면이 들어 있었죠. 그 문양은 제가 예루살렘 고문서에서 봤던 생명나무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적혀 있는 문장은 히브리어와 한자가 혼용된 독특한 형태였어요. 4개의 강은 동쪽에서 시작된다. 하늘의 명이 머무는 곳.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금속판을 누군가에게 넘기셨다는 것도 그것이 위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도요. 밖으로 나왔을 때 산기슭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능선이 멀리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길이야. 누군가에게 맡겨졌던 유산이 이제 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동쪽 끝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오랜 시간을 돌아 지금 제 손에 닿았다는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하림아, 우리가 찾은 게 진짜라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말은 맞았어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백두산 일대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한 장, 메모 한 장을 들고 마치 무언가에게 이끌리듯 걸었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이었고 능선마다 억새가 바람에 하얗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멀리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소리가 들릴 때면 어쩐지 내 안에 어떤 기억이 반응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기억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알지 못했던 고대의 장면이 내 의식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이상한 감정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잃어버린 건 지리적 지식이나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품고 있던 정신의 중심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그 풍경은 그 어떤 논문이나 문서보다 강력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누나는 서울로 돌아가 작은 민속자료관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유물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동방의 기억을 모아놓은 공간이었죠. 그곳에는 금속판 복제품, 고지도의 복원본, 홍산문화 옥기 사진들과 함께 누나와 제가 정리한 에덴, 신단수 기원설에 관한 작은 전시 코너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점점 진지한 눈빛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왜 우린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왜 항상 유럽 중심으로만 해석됐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쩌면 지금도 저와 비슷한 어딘가에서 또 다른 단서를 이어가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익명의 필명으로 논문을 새롭게 정리해 해외 웹 저널에 기고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단어를 더는 상징이나 신화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의 기억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글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연구자 한 명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고대 히브리어의 은유적 표현에 항상 의문이 있었어. 당신 글을 읽고 처음으로 방향성이 생겼어. 프랑스의 인류학자, 중국 동북부의 민속 연구자, 중앙아시아의 유목사 연구자들까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지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 성경을 해석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동쪽에서 다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물줄기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는 인식의 변화. 마치 네 개의 강이 하나의 정원에서 시작되듯 그 기억도 한 곳에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에덴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향을 되찾는 일이었고 정신의 좌표를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시작은 서쪽이 아닌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이 그 케덴이 어쩌면 이 작은 한반도, 백두산의 그림자 아래 오래도록 숨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과거의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미래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유된 정신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땅이 어쩌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쪽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진실은 늘 그 반대편 동쪽 끝 어딘가에서 말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숨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우리가 잊은 척하며 지나쳤던 기억의 땅. 수천 년을 넘겨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잊혀진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에덴은 단지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놓쳐버린 정신의 방향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되짚어야 할 인류의 근원적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